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화점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정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우더보다 스킨톤의 색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단독으로도 사용하면 약간 톤 보정이 되고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사용하면 주근깨라든지 홍조 같은 거 가려주면서 커버력을 보완해주는, 이렇게 좀 보통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컴팩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처음에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가 헤라의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인데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약간 톤 보정하고 결 보정이 되고, 제가 써보니까 그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다음 단계에서 얘를 하면은 엄청 고운 스킨톤의 프라이머를 깐 것처럼 보여가지고 모공 프라이머를 안 써도 모공 커버가 되는 그 결 보정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는 단독 혹은 헤라 거랑 이렇게 주로 같이 사용을 했어요. 호불호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워낙에 얇게 발리기 때문에 극지성이나 지성이나 아니면 모공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공 끼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건조가 심한 수부지인 저한테는 처음에 사용해보고 피부 결이 예뻐 보여가지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약간 모공 끼임 같은 게 살짝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나절감 혹은 또 덧바르면 계속 수정이 돼가지고 가볍게 파우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바르고 싶으신 스킨케어가 잘 채워진 너무 건조하진 않은 정도의 건성에서부터 모공이 엄청 크지는 않은 정도의 수부지한테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17N일 거예요. 17N 아이보리 컬러고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하게 많은 17호 피부톤인데 화사하게 잘 맞았고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게 톤을 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17호로 발라도 괜찮았고 13호 발라도 약간 더 밝게 괜찮았고 21호 바르면 더 극심한 홍조가 좀 더 내추럴 톤으로 잡혀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왕모공이 생겼거든요. 이제 나이 들면서 모공이 조금 더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왕모공이 한 개 있는데 왕모공은 못 채워져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라가 그렇게 잘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모공이 심하지 않고 그냥 보통 정도거나 여름철에 쿠션 말고 좀 가볍게 파우더로 커버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은근 이거가 호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처가 제일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지금까지 가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건조 심하게 느낀 수부지잖아요. 속건조 있는 수부지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든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주고 매일 하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은 뭔가 피부가 더 상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주기를 교체해가면서 어떤 날은 쿠션 쓰고 어떤 날은 파데 쓰고 그렇게 보통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말도 못하게 좀 편한 면이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좀 아무래도 얇게 발리다 보니까 지속력이 가장 낮은 편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고요. 극도로 자연스러운 표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홍조가 약간 고민인 편이는데 홍조나 얼룩덜룩함을 17N도 밝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잡아줘가지고 의외였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진짜 유명한 끌레드뽀의 팩트예요. 제가 여기에 에센스 파우더 팩트도 구매를 해봤는데 그거는 파우더 리뷰로 따로 묶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커버력이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이 친구도 쓸 수 있고 약간 파운데이션 스펀지 같이 이렇게 스펀지 재질도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i10 제일 밝은 걸로 샀던 것 같은데 좀 단점이 있다면 내추럴 21호가 최대치로 밝은 호수라서 피부에는 너무 이쁜데 하얀 피부? 약간 밝은 피부의 경우에는 살 게 없다. 이게 조금 단점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클레드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파우더의 공통점이 에센스 함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그런 텍스처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비교적 편안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쪽이 17호, 이쪽이 내추럴 21호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꽤나 자연스럽게 발리고 시간 지났을 때 저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거의 다 유분이 좀 올라오면서 살짝 얇아지면서 모공이 쬐끔쬐끔 뽕뽕 끼임이 있었어요. 좀 지성 같은 경우에는 끼임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가 좀 피부가 백화점 파우더 파운데이션 중에서 시간 지나도 비교적 좀 편안한 편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었고 색깔도 되게 잘 잡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매트하긴 한데 그 벨벳 같은 윤광 같은 게 은근 이렇게 돈다고 해야 될까요?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저의 기준으로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텍스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큰 모공에 약 채워주지 못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보이고 그 대신 여기는 약간 빛 반사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입체감 이런 게 좀 사는 거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약간 그 은근하게 빛 반사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더 매트하게 그렇게 나오는 편이고 모공을 다 메꾸진 못했지만 그래도 모공이 분화구처럼 되지는 않게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재구매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에센스 함량이 높아서 피부가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복합성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헤라 더 얇고 클레드보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으면서 피부 안쪽은 클레드보 쪽이 약간 더 촉촉한 느낌이 있었다. 클렌징 워터로 헤라 블랙 메쉬 파우더를 했던 부분을 좀 지워내면은 다시 저의 홍조가 헬로우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컴팩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여름철에 한번 맛들이면 진짜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습한 시기에 밸런스가 절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체가 너무 습하고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비해서 건조함이 좀 덜 하다 보니까 뭔가 화장이 좀 덜 무너지면서 되게 빨리 피부 커버를 어느 정도 톤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게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좀 편안한 점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스킨케어를 앰플류나 아니면 히알루론 세럼 같은 걸 좀 많이 바르고 바로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를 바르면 때처럼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스킨케어가 좀 안 밀리는 그 스타일이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라든지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쓰던 스킨 같은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더마토리의 히알샤 B5를 소량 바른다든지 토리든 수분 세럼을 소량 발라가지고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많이 바르면 또 옆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덧발라주는 느낌으로 레이어를 해주고요. 진짜 극지성이나 지성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좀 속이 건조할 것 같으면 로션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화잘먹 로션들 그런 거를 소량 흡수를 시켜줘도 괜찮더라고요. 온그리디언츠나 뭐 아니면 더마톨이나 브링그린의 화잘먹 로션? 좀 더 백화점 제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 자음 유액 로션이나 시슬리의 에밀지용 에콜로지크? 이런 걸로 좀 가볍게 흡수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번들거리지 않게 이왕이면 기름종이나 아니면 크리넥스로 한번 흡수를 시켜서 겉에가 흥건하지 않게 요거까지 해주시고 파우더 파운데이션 발라주셔야 됩니다. 겔랑의 요거는 파리르 골드 스킨 컨트롤 제품인데 왜 이걸 갑자기 사게 됐냐면 약간 제가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헤라 이후로 약간 편리함을 알게 돼서 좀 꽂혔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2달 전입니다.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이 되게 건성분들이 여름에 쓰기 좋은 커버력이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건성들을 많이 생각해서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고 파우더 맛집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구슬 파우더나
압축 파우더는 다 좋았어가지고 파우더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초창기 메이크업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색상도 화사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0.5N 뉴트럴이라고 하는 색으로 엄청 고민하다 구매를 했고 컬러는 매우 만족스럽고요. 요거는 클레드뽀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겉에 텍스처가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뽀송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결하고 모든 불필요한 광택감 같은 걸 잘 잡아줘가지고 정말 피부 표현이 이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색상도 밝았기 때문에 피부가 뭐 13호에서 17호 같이 원래 밝으신 분들도 좀 선택권이 넓었어가지고 피부 건조함 좀 많이 느끼는데 매트한 텍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지난번에 맵포 파운데이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트렌드가 너무 두껍지 않은 자연스러운 세미매트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작년만 해도 더 글로이한 게 유행이다 보니까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니까 또 그게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좋아하는데 안 건조한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를 찾는다 하면은 백화점 브랜드 써본 것 중에서 겔랑 거가 속이 제일 편안한 편에 속했습니다. 클레드뽀보다도 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치만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촉초이 쿠션에 비해서는 모든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에센스를 팍팍 넣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바르고 났을 때 그 다음날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날 쿠션을 바른 다음날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건조해졌다는 느낌? 그런 게 들기 때문에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팩트를 매일매일 바르면 더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어쨌든 수부지 복합성 건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제일 피부 부담감, 약간 속이 건조하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덜하면서 가장 화사하면서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결 커버력이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살짝 반쯤 모공이 채워져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 모공 커버 좀 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막 이거를 엄청 두껍게 쌓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 인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왕모공이 하나 생겼는데 왕모공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약간 블러리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3개 발랐던 것 중에서는 제 모공 부각이 가장 덜 되어서 모공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약간 분화구처럼 모공이 크게 파여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좀 블러리하게 살짝 모공이 존재감은 있긴 하지만 너무 거슬리게 걔만 이렇게 확 들어가 보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헤라 실키 스테이가 더 얇다 보니까 이 분화구 모공 스타일 있죠. 큰 왕모공 같은 게 더 부각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2달 전에만 해도 없었는데 노화 때문에 페임이 한 군데 여기 한 군데씩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헤라가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왕모공이 생기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속건조에 있는 수부지이면서 좀 밝은 거 좋아하는 17호의 홍조 피부인 저한테 제일 만족스러웠다. 요거가 제 최애입니다. 텍스처를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빛 반사가 있어가지고 입체감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 깨끗하게 초매트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막 버석버석 이렇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피부가 중성인 사람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 피부가 뽀송복숭아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텍스처가 기가 막히게 예쁜 매트한 텍스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내추럴하게 텍스처를 잘 잡아줘가지고 클레드뽀도 예뻐요. 너무 매트한 게 좀 싫고 약간의 그런 결광, 윤광 이런 거가 살짝 한 티스푼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클레드뽀가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뷰들을 보면은 뭔가 40, 50대 조금 연령대 있는 분들이 클레드뽀 팩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 있는 분들이 이걸 한 번 사면 계속 쓰는구나. 약간 요걸 조금 알게 됐고, 근데 생각보다 올드한 제품은 전혀 아니었다. 가격대가 비싼 게 문제였지만 가격대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리필 따로, 케이스 따로, 안에 스펀지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사야 돼가지고 얘가 역대급으로 금액이 높거든요. 얼핏 보면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바르고 약간 결광 있는 거 얇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가격 외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괜찮았습니다. 제가 글씨로 또 정리를 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메이크업 포에버 거를 이번에 새로 사봤어요. 이게 한번 케이스가 블랙 철판 같은 건가? 그거였을 때 제가 써봤는데 그때 매트해가지고 몇 번 써보고 약간 구석템으로 처박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스킨톤 케이스로 바뀌게 되면서 뭔가 나아지진 않았을까?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 같고, 또 그리고 컬러도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서 1N03이라고 하는 내추럴한 핑크 베이스의 밝은 21호였나? 아무튼 그런 색을 좀 구매를 했어요. 스킨케어를 겔랑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 한 거랑 똑같이 해놨고, 너무 많이 겉돌지 않게 마찬가지로 좀 흡수시키고 기름종이나 아니면 티슈 처리를 한 다음에 HD 스킨 매트 벨벳 1N03을 발라볼게요. 보시면 퍼프도 짱짱하고 괜찮았고요. 거의 이게 포토샵 아닌가? 할 정도로, 아니 생각보다 근데 예전보다 더 얇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커버인데 꽤나 자연스럽게 싹싹 밀려요. 그래서 1N03은 제가 봤을 때 화사한 21호, 밝은 21호나 저처럼 홍조 많은 17호나 19, 이 정도 느낌 원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밀어서 바른 다음에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보태서 더 발라주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메이크업 포에버가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 저의 기준으로는 모공 커버 효과가 제일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얇게 발라놨기 때문에 여기에 모공이 뭔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모공 그림자를 가려주면서 더 블러리하게, 겔랑보다 더 블러리하게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컬러도 1N03이 꽤나 화사한 편이었어요. 기대했던 그래도 꽤 밝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홍조 많은 17호인 저한테도 만족스러웠고, 붉은기 커버 같은 것도 더 잘해줍니다. 겔랑 거가 조금씩 코 옆에가 제가 제일 붉은데 그게 웬만한 파운데이션으로도 고커버로도 잘 안 가려지는 편인데 얘가 톤 보정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홍조라든지 얼룩덜룩한 컬러 보정을 좀 확실히 하고 싶다 한다면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매트 벨벳 괜찮았고요. 그리고 겔랑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했습니다. 보송복숭아 텍스처, 완전 이렇게 매트한데 퍼프가 이게 한쪽은 스펀지고 한쪽은 약간 벨벳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겔랑 0.5 뉴트럴보다 메이크업 포에버 1N03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겔랑이 17호인 제 기준으로 약간 15 느낌으로 업시킨 느낌이라면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화사한 17호? 그래서 둘 다 컬러가 되게 예뻤고, 겔랑이 에센스 함유량이 더 높아가지고 속이 좀 더 편안하고, 얘가 한 반나절?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도 속 건조가 그냥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수부지거든요. 근데 약간 모공이 조금 이렇게 시옷자 그런 느낌으로 살짝 버석하게 약간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은 그냥 메이크업 포에버는 염두에 두지 않고 클레드뽀나 아니면 겔랑 쪽 중에서 아니면 헤라 중에서 고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성에서 수부지 복합성 분들까지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중성 피부가 발라도 예쁠 것 같고요. 건성이 난 매트한 표현 너무 좋아하는데 인간적으로 클레드뽀랑 겔랑 너무 비싸다. 약간 매트해도 괜찮다. 반나절이나 몇 시간만 이뻤으면 좋겠다 한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 컴팩트 파운데이션. 그래서 제일 포토샵 느낌.
약간 스노우 필터 같은 뭐 틱톡 필터 같은 포토샵 느낌이 있어가지고 발랐을 때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나는 약간 시옷자로 조금 건조해서 살짝 갈라지면서 안 예쁜 형광등 화장실 같은 거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피부가 안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결이 좀 덜 예뻐 보인다. 시간이 지나서 내 유분이 조금 애매하게 녹이고 속이 건조하고 이러면서 요거는 너무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비추이지만 제일 가격 대비 비포 앤 애프터가 가장 확실했어가지고 더 놀라웠던 제품이고 기존에 이거 케이스 컬러 달랐을 때랑 완전 딴판인 제품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보습력이 보완이 된 느낌이고 더 완성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매트 벨벳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딱 그런 텍스처였고요. 직후는 두 개가 어떤 쪽이 더 예쁘냐라고 묻는다면은 직후에 했을 때 표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심지어 겔랑보다도 더 저는 보송복숭아의 끝판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반나절에서 12시간으로 쭉 두고 봤을 때 사람이 어쩔 때는 뭐 유분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유독 속건조가 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컨디션의 편차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게 겔랑이라서 이 이쁜 상태가 겔랑 같은 경우 거의 쭉 유지가 되고 클레드뽀보다도 더 모공 끼임 부각이 덜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공 끼임이라기보다는 시옷자 갈라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건조해질 수가 있다. 막 유분이나 이렇게 수분이 와장창 나왔을 때 약간 더 어쩌면은 덜 예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극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성분들이나 수부지인데 지성에 가까운 분들은 맵포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력은 컨실러로 커버해야 되는 진짜 새빨간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기미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100% 가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톤 커버, 컬러 보정 정도까지가 거의 다 되는 것 같고 기미 주근깨 커버 효과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높은 편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클레드뽀 때는 컬러가 내추럴하다 보니까 좀 더 커버가 된 듯한 느낌 있었고 벨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묘한 그런 주근깨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블러리하게 뿌얘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 순서는 기미 주근깨 기준으로 하면 메포가 1등, 클레드뽀 보때가 2등, 그 다음에 겔랑이 약간 미미하게 살짝 3등에 가깝다. 그리고 헤라 거가 제일 커버력이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저의 최애는 겔랑 파리르 골드 팩트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볼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로 이쁘게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 컬러도 밝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냥 가격이 비싼 게 아쉬웠다는 점?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비포 앤 애프터가 좀 확실한 걸 원하는 지성에서 수부지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메이크업 포에버 컴팩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면서 블러 효과라든지 모공 커버 효과라든지 커버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커버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뽀송뽀송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메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클레드뽀 보때 같은 경우에 내추럴해 보였으면 좋겠다. 나 최대한 내추럴해 보였으면 좋겠고 너무 버석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약간 연령대가 30대 중반, 4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 클레드뽀 보때 추천드리고 내추럴하게 너무 허옇지 않은 걸 좋아하시는 물론 젊은 20, 30대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려요. 수부지 복합성 스킨케어 잘 된 건성까지 추천을 드리고 겔랑이랑 클레드뽀랑 건성이 뭐가 더 촉촉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비슷했고 아니요 생각보다 겔랑이 속이 촉촉한 편이에요. 겉에가 매트한데 불구하고 겔랑이 피부가 더 편해요. 그래서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 자체라는 게 매트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겔랑이 제일 속이 촉촉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헤라는 누가 쓰냐 하냐면 내추럴함이 제일 추구미인 사람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중성하고 수부지 복합성 분들하고 건성인데 평상시에 스킨케어를 꾸준히 채워나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속건조가 덜하신 분들 모공이나 이런 거를 별로 커버를 바랄 게 딱히 많이 없고 그러니까 모공이 많지 않고 그냥 나는 붉은기라든지 전체적인 얼룩덜룩 칙칙함 요 정도 좀 잡고 싶고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약간 프라이머 처리 같이 블러리하게 살짝 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3개에 비해서 헤라 제품이 파우더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커버력 보탠 파우더 파운데이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개가 훨씬 더 커버력이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정석의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 같은 그런 느낌이 이 3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내추럴함이 추구미인 분들은 이거 진짜 만족스러우실 수 있어서 제 피부랑 비슷한 수부지 분들이 파운데이션 보완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가끔 가볍게 하고 나가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단점이 뭐냐면 가루가 갈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가방에 넣었을 때 날리는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듬새를 그걸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닫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꾹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 뒤로는 절대 가방으로 날리면 저의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가루 제형이다 보니까 열었을 때 미관상 모습이 깨끗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주변에 가루가 흩날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관상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헤라 쪽이 좀 덜 맞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여름철에 쿠션 팩트 말고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쿠션보다도 더 쉽게 커버하는 방향으로 좀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정도 커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한 느낌으로 조금 더 이런 데 붉은기나 기미 주근기에 약간 블러리하게 가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디올도 파우더 파운데이션 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저의 기준으로 돈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겔랑이나 클레드뽀 보때보다 커버력이 낮은 편이고 뭔가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압축 파우더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서 그냥 약간 뽀샤시하게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 위에다가 살짝 예쁘게 매트하게 보송 매트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특히나 여기가 밝은 색을 되게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밝은 색 원하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게 디올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제가 이미 뭐 커버력이 조금 낮은 편인 다른 많은 파우더 팩트랑 뭐 헤라 것도 있는 상황에서 디올을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디올같이 밝은 그런 팩트를 원하는데 커버력이 더 높은 걸 원한다 한다면 저처럼 겔랑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산 것보다 더 밝은 색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이 팩트 하나하나 가격대가 좀 높긴 했어요. 그래서 헤라 이후로 꽂혀가지고 하나씩 야금야금 모으기 시작했는데 점점 제 지갑이 가벼워져가지고 아, 지갑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2달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계속해서 발라보면서 테스트해봤던 그런 제품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백화점 파우더 파운데이션 구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름 중에 백화점 파우더 리뷰를 또 한번 다시 종합으로 추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이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그럼 또 볼게요. 안녕!